페이지 22. 여기가 비진입 표시요. 자, 이제 이 비진입 표시를 하려면 여러분들요, 기본적으로 이제 무슨 말을 조금 알아야 되냐면, 먼저 여러분요, 의사 있죠. 의사하고 표시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의사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 그랬죠? 내심적 효과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냥 효과 의사. 효과 의사. 그 다음에 의사.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뭐다? 진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진이라는 건 뭐냐? 의사라는 것은 진정으로 바라는 것, 진정으로 바라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정말 그거 하고 싶었어.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 정말 그거 좋아하는데. 이게 진이가 아니에요. 알았죠? 내가요,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내가 어떠한 지금 말을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뭐를 얘기해요? 생각. 여러분, 이건 시험에 잘 나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진이라고 그래요. 진이. 그럼 여기서 먼저 우리가요, 여기서 이제 진이를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진이를요. 그럼 진이란 게 뭐냐?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진이 있는이라는 것은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그럼 갑이 청약을 하죠. 이 청약은 뭐다? 여기 의사 표시잖아요. 의사 표시. 그럼 의사 표시가 지금 일치하죠. 이 의사를 뭐라 한다? 이걸 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진이가 있으면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죠. 이렇게 하면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한 경우는요,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 안 한다? 해석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일치할 때는 언제나 그 의사 표시대로 유효인 것이 언제나 표시대로 언제나 유효가 돼. 의사 표시대로. 그 의사 표시대로 언제나 유효하다고. 언제나. 그래서 이때는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요. 이 을이 권리자가 되고 을이 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항상 우리는 봐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그럼 이것을 뭐란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이 병도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소유자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도 무조건 소유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는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인이 있는 에서요, 한 5가지를 보는데요. 이렇게요, 두 가지 이렇게 한 가지를 보면 돼요. 첫 번째요, 당시의 상황.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증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 말이죠. 판단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하기라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여기를 증여하기로 하고 이것을 말한다? 생각이다, 이렇게. 내가 판단했다, 뭐 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이걸 생각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을 진이라고, 진이 있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방금 봐봐. 저기 내심의 효과 의사죠.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심의 효과 의사가 뭐라고 한다?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진이라고 얘기하죠. 진이가 결여됐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것을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 비진이 표시요, 이걸 진이 아닌 의사 표시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뭐예요? 이것도 비진이 표시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 없다.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다?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요, 여기는 판단했다, 생각했다, 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냥 진이 있는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어떻게 표현하냐?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알겠죠? 그냥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이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면 큰일 나는 거죠.
알겠죠? 비진이가 뭐로 바뀌어? 진이가 비진이로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한번 볼까요? 강의 노트요. 강의 노트 2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지인이란 것은 뭐다?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1번,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판단하고, 이걸 뭐란다? 생각이죠. 이것을 뭐란다? 지인이 있는이죠. 그럼 지인이 있는 뭐란다? 내심의 효과 의사, 진이죠. 결여된 비진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알겠죠? 진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자, 3번하고요, 3번하고 여러분요, 5번하고로 묶어야 돼. 3번하고 5번이요. 3번하고 5번을 묶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한번 봐보죠. 3번하고 5번을 묶으면,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대해서, 여러분, 대출금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다가 줬다, 이 말이죠. 여러분, 대출금 명의를 대의한 것은 채무 부담. 봐봐요. 자, 말을 봐봐.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다른 사법시험에서 예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키워드예요. 알겠죠? 여기서 채무 부담의 의사가 뭐예요? 채무 부담의 의사, 여기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진이라고 얘기하죠. 진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비진이라고 얘기하죠. 자,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봐. 여기를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 그래버리죠. 그러면 의사가 있으니까 진이죠. 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뭐가 돼요? 비진이가 되죠. 비진이. 그러니까 말을 거꾸로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여기가 키워드예요. 없는 것이지 있는 것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있는 것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걸 보시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시험이요. 우리가 그 기출문제 할 때, 민법 할 때요. 민총할 때 한번 풀어봤는데 이렇게 나왔죠. 봐봐. 갑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를 했어. 여기요. 을이죠. 을이 은행이죠. 은행은요. 은행이 알았다. 악이다. 이 말이죠. 은행이 악이다. 이 사람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즉,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요. 대출금 명의를 빌렸어. 자기 친구는 A인데요. A를 위해서 갑이 은행에다 대출을 받으면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정을 을이 알았어. 악이다 이 말이죠. 알았다. 그러면요, 갑은 책임진다 안 진다? 갑은 책임지 안 져? 이 갑이 자기 친구 A를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을이 알았다 이 말이죠. 은행이. 그걸 악이란 말이죠. 악이. 이런 경우 갑은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진다. 왜? 우리가요, 갑이 지인이 있는이죠. 지인이 있는 그러면 이 을이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그 의사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을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죠. 갑의 이름으로. 그럼 갑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갑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지인이 있는 상대방의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무조건 갑이 책임을 진다고. 의사 표시대로. 그래서 우리가요, 나올 때 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다. 그렇더라도 갑이 책임을 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뭐라 한다? 지인이 있느니라. 그래서 상대방의 선이 악의를 불문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또 뭐가 하나 있냐면 사립학교요. 사립학교가 교직원 명의,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대출받아 사립학교가요. 그러면 이 교직원들의 의사는 뭐냐? 교직원들의 의사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돈을 빌려주면 학교가 돈을 갚아주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 이름으로 돈을 빌렸는데 학교가 돈을 갚지 않으면요, 그럼 교직원이 책임이죠. 그래서 이러면요, 지금 군산에 있는 서해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면 그 대학교가 스스로 살아보려고 아주 몸부림치다가요, 거기서 이사장이요, 횡령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아마 분명히요, 교직원들의 이름으로 대출 아마 받아서 또 학교를 또 운영해보고 막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교직원들도 되도록 학교가 문을 닫지 않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을 닫았잖아요. 문을 닫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출금은 누가 갚아야 돼요? 교직원들이 갚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사립학교가 교직원들의 이름을 పెట్ట다. 왜 그러냐? 사립학교가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누구냐면 그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돼. 교육부에 허가가 있어야 돼. 근데 허가를 안 해준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직원들의 이름을 빌렸단 말이죠. 그러면 교직원들의 의사는 뭐냐? 나중에 자기가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뭐한다?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지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자기가 뭐다? 자기가 책임을 진다? 의사표시, 지인이 있느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근로자가요, 스스로. 그럼 스스로를 뭐다? 스스로 자자, 자의로, 이 말이에요. 자의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어. 그럼 당연히 그럼 이건 지인이 있는 이죠. 자기가 냈으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형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다.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 거기를 동그라미.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야지. 있는 것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스스로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했죠? 자, 그럼 5번형 사립학교가 교직원들의 이름으로 대출받았죠?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맨 끝에요.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했죠? 그러면 지인이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지인이와 표시에 불일치는 뭐라 하죠? 비지인이죠? 비지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뭐라 한다?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요, 우리가 지인이하고 비지인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았죠? 정리했죠? 그럼 이제 이거를 지인이 비지인 중에서요, 지인이 있는을 먼저 정리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인이 있는은요, 이 갑이 표의자죠? 표의자의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라고 하게 되면 을이죠? 을에 뭐를 분문하고? 선악을. 을이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선악을 분문하고 언제나 그 의사 표시대로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언제나 그 의사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선악을 분문하고 지인이 있는은.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지? 해석 안 해. 언제나 그 의사 표시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렇게 갑이 있고, 자, 이제, 이건 이제 진이라는 것을 했으면 이제 비진이 표시를 보려면 먼저 여기를 봐야 돼. 먼저요, 우리가요, 의사와 표시가 뭘 해야 돼? 일치를 하고. 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요. 근데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죠. 이 불일치를 뭐라 한다? 이것을요,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의사 흠결을 표의자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 알고 모르고 있느냐.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 뭐라고 한번 나왔냐면, 표의자가 과실로, 이렇게 과실로.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알고 있느냐? 그러면 알고 있으면 여기서 알고 있으면 표의자만, 혼자만 알고 있느냐? 상대방의 양해를 얻었느냐? 둘이 짜고 있느냐, 이 말이죠? 둘이 짜고 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고, 이 사람은요, 표의자만 알고 있죠. 표의자만.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단독 허위 표시다. 이렇게. 단독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단독이고, 여기는 통정이고, 이렇게.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심리유보, 이렇게 얘기해. 심리유보,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비진이 표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모르고 하죠? 모르고 하면 이것을 뭐라 한다?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만약에 비진이 표시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주 간단해요. 비진은 첫 번째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야 돼요.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것을 비진이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비진이 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불문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심리유보 또는 단독 허위 표시 또는 비진이 표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 이것을 심리유보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의 건물에요, 을이 임차인으로 살고 있었어. 독일에서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월세를 좀 올리고 싶단 말이죠. 참 30만 원에서요, 월세를 좀 올리고 싶은데 갑이 월세를 올려달라는 말은 참아 못하고 자기는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리는 뒤에다 유보라고 하는 건 뒤에 숨겼다 이 말이잖아요. 이 사람의 심리는 뭐냐? 월세 좀 올려줘 이 말이죠. 근데 그 말은 참아 못하니까 뭐라 한다? 을한테 우리 월세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집 좀 싼 집 한번 알아봐. 나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나가. 그러니까 표시는 나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생각의 심리는 뭐냐면 나가지 말고 너가 돈 올려주고 우리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너 나가지 마. 이 말이죠. 비진이죠. 근데 말은 지금 뭐란다? 너 나가죠. 이것을 뭐란다?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심리 유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요? 비진이 표시, 심리 유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누구 혼자만 지금 그러고 있죠? 표의자 혼자서 그러죠? 그것을 단독 허위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상대방의 양해를 얻었다, 짜고 했다, 짜고, 그러면 뭐다? 이것을 통정이라고 그래요. 봐봐요. 양해란 말이야, 통정이란 말이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양해가 없다, 통정이 없다, 그러면 뭐만 남는다?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죠?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것을 비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통정이 결여됐다, 양해가 결여되면은 비진이 표시로 해결하는 것이고, 비진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양해가 있으면 통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차고죠, 차고. 차고는 뭐냐? 의사와 표시가 있고, 그것이 불일치하고,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것. 그것을 뭐란다? 차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진이 통정하고 차고의 차이는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 다음 비진이하고 통정의 차이는 뭐다? 상대방의 양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 지금 여기 의사 표시죠? 의사 표시가 있는데 하자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뭐다? 하자 있는 의사 표시다. 그래서 하자 있는 의사 표시. 그래서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어. 그걸 하자 있느냐? 그걸 사기강박이다. 이렇게. 사기강박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봐. 되게 간단하죠? 의사의 흠결은 107조, 108조, 109조. 사기강박은요, 110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강박은 뭐다? 일단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강박은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법률 행위 해석하는 것은 107조, 108조, 109조. 비진이 통정, 사기강박이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거예요. 왜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부터요, 정리를 잠깐 하면은요, 맨 위에 박스 한번 봐요. 강의 노트 맨 위에. 자,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요.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사기강박이다. 이렇게 하고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함으로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고요. 의사의 흠결이죠. 그럼 표의자가요, 알고. 그 위에다 써놨죠? 과실로 알지 못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알고. 그래서 표의자만 그것을 한 사람만 이 말이죠. 그것을 단독 허위 표시. 그것을 심리 유보라고 하고요. 통정은 양해를 구했다 이 말이죠.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모르고 그럼 뭐다? 착오죠. 착오는 언제의 문제이다?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 줄고 성립 후, 거기를 줄고 성립 후의 문제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이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렇게 했죠? 자, 그럼 한 장 더 넘겨, 이제. 한 장 더 넘기면, 이제 여러분요, 여기에서 이제 이 비진 표시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기를 이해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전부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인이 있는 여러분 모두 몇 가지라고? 5가지. 자, 암기할까요?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 의사표시.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대의하는 것. 사립학교가 교직원들의 이름을 빌려서 대출을 받는 것.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지인이 있는 이다.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언제나 뭐대로 효력이 있다? 그 의사 표시대로 상대방의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무조건 뭘 한다?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보자면 비진이 표시를 먼저 봐요. 비진이요. 자, 비진이 표시 이렇게. 지인이가 아닌데 표시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비진이 표시는 그냥 뭐냐면 거짓말의 비진이잖아요. 자기는요 되게 싫으면서 나는 저 사람 너무 좋아. 그러면서 얼굴은요 똥 씹은 얼굴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비진이라고 하는 것이죠. 간단하죠. 뭐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비진이는요. 그러면 여기 보면 갑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을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을 있죠. 을을요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은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의사는 갑이 우리한테 이 아파트를 증여를 한다 이 말이죠. 여기가 이게 누구냐면 우리 자기 친구예요. 근데 곧 오늘 내일 곧 죽을 것 같아요. 곧 죽을 사람한테 집을 줘가지고 뭐 하겠어요. 근데 병문안 가가지고 친구를 위로한답시고, 야, 너 빨리 깨어나서 내가 이 집 줄 테니 여기서 좀 편하게 살다가 우리 같이 죽자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비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뭘 했어? 표시를 했죠. 이걸 비진이 표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 지금 누가 있어? 지금 누가 있어? 상대방 있죠. 상대방 원칙은 무슨 주의예요? 표시주의라고 했잖아요. 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조건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무조건 표시주의. 아무 말이 없으면 항상 의사주의란 말이 나오려면 두 가지가 나와야 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했다. 이 말이 있어야 돼.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 그러면 무조건 일치하지 않아도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그러면 표시대로 효력이 없으려면 딱 두 마디가 나와야 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뭘 한다? 일치한다. 딱 그 말이 나와야 돼. 그런데 지금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표시대로다. 표시는 준다 안 준다? 준다. 표시가 뭐다? 등기 아니면 계약서죠? 등기는 유효이다.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뭐라고 했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유효로서 소유자죠. 그럼 이건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엄폐물.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면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선이든 악이든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무조건 소유가 된다. 무조건. 알았죠? 이걸 비진이 표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럼 비진 표시 예외요. 봐봐요. 이건 107조부터요 110조까지 이것은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게요. 이거 하나만 알면요. 이거 하나만 알면 107, 108, 109, 110조 시험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외에서.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거 하나를 이해를 하면 107, 108, 109, 110조가 다 공통인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보시면 갑이 있죠. 갑을 표의자라고 얘기해요. 여기 을을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이 뭐란다? 청약을 하죠. 청약은 뭐다? 의사표시 이렇게 의사표시 이렇게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진이에요. 비진이 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진이 표시를 했다 이 말이죠. 원칙은 표시대로 효력이 있지만 이것은 예외예요. 그러면 예외는 뭐다?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107조에 대해서는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요. 갑이 자기에게 이 아파트를 증여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 그럼 이걸 내가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냐? 여러분이 판단할 필요가 없죠. 책이 언제나 나오니까. 문제가 꼭 나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알겠죠? 그러면 이 상대방이요. 갑의 의사를 알았다? 그럼 뭐죠? 악이죠?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뭐다? 과실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왜? 무슨 주의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무슨 주의예요? 여러분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의사주의.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잖아요. 자연적 해석. 이걸 알아야죠. 자연적 해석은요,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무조건 이 말이 나오면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표시가 무효. 준다는 것이 무효가 된다. 등기가 무효가 된다. 을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지.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갑이 소유자죠. 왜 갑이 소유자다? 이게 이제 중요해. 왜 갑이 소유자다?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는데 왜 갑이 소유자예요? 그렇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기억나나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그래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고요.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병이죠. 이 병은 제3자라고 하는데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럼 등기에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죠. 따라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병은 죽었다 깨어나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데요. 이건 이제 공신의 원칙은 예외는 절대로 없어요. 공신의 원칙은 가끔 강의 들어오면 이걸 공신의 원칙의 예외라고 하는데 공신의 원칙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공신의 원칙상 이 사람은 병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에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알겠죠?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어떻게 한다? 원래는 공신의 원칙에 의하면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병도 소유권을 취득을 못해야 되지만 이 무효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비진위 표시로서 무효,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무효이면 무효. 내 앞에 있는 등기가 그냥 무효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무효이면은 그 다음 사람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근데 그 무효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비진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무효가 되죠. 말을 천천히 하니까 너무 힘들고 숨차요. 알겠죠? 이게 호흡 조절이 안 돼가지고요. 항상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제가요, 가끔요, 밴드 들어가서 내가 강의가 내가 들으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이 하도 빨라가지고, 알겠죠? 첫 시간 5분은 느린데요. 5분 지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요,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무효잖아요. 그러면 이 특별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 제 병은요,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자, 악의일 때는 소유자도 아니다. 이게 특별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예요. 원래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 말 없이요, 만약에 의뢰 등기가 무효죠? 그럼 그 병은요, 무조건 소유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무효가 비진위 표시로서, 통정 허위 표시로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하여 무효이다. 이 말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그 다음 사람이 선의로 등기를 이전받았다. 소유자. 악의는 소유자다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소유자죠? 이 사람 선의는 소유자란 말이고,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이 사람이 소유자죠? 그럼 그 다음 사람 정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러면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이 사람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다 아니죠. 그러면요, 우리는 제3자는 병만 제3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도 제3자로 보는 거예요. 똑같이 무효같이 오니까. 그래서 이 정인 제3자가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는요, 여기까지 시험이 나온다. 여기까지, 전까지. 그래서 비진위로 무효이다. 병이 선이면 소유자인데 악이면 소유자가 아니다. 다시 전득받은 정이 선이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 정도 제3자고 병도 제3자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냥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모든 게. 지금부터 우리가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다 똑같다고. 자, 그런데 여기는 내가 뭘 보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법률에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반대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봐봐. 똑같은 비진인데요. 여기는 등기가 유효고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비진인데요. 여기는 뭐가 되죠? 무효고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무효고 소유자가 아니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비진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무효잖아요. 그러면은 이 을이요, 소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의가 되면 돼, 안 돼? 악의가 되면 돼, 안 돼? 반드시 선의가 돼야 되죠? 과실이 있으면 돼, 안 돼? 그래서 무과실이 돼야 돼요. 무과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가 돼야 돼. 왜요? 여기는 또는이잖아요. 또는의 반대는 뭐죠? 그리고죠. 그리고 또는의 반대는 그래서 플러스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비진위 표시가 표시대로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반드시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요, 상대방은 악이나 과실이 있고, 이것은 이제 다 보기 전에 행정고의 시험에 나왔던 것을 그대로 보시면요, 이렇게 돼요. 행정고의 시험에서 뭐가 나냐면 이렇게요. 갑이 있고, 갑이 비진이에요. 비진이, 여기 을이죠? 이 을이요, 을이 먼저 뭐냐면 선이 무과실인 경우가 있어. 선이 무과실이요. 선이 무과실인 경우가 있고, 여기요, 여기 갑이요, 비진이에요. 비진인데, 여기요, 을이요, 우리 선의인데요,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 사람이 악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의인데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게 악의가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악의나 또는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봐봐. 이런 경우요, 이 병. 이때 이 병은요, 병은 여기가 선의 무과실이죠. 선의 무과실이면 이 병은요, 누가 돼야 돼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 어느 경우 소유권 취득하는가 봐. 선의인데 이 사람이 과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가 있다? 이 사람은 악이에요. 악의인데 과실, 이것은 의미가 없어. 왜?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과실과 무과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다? 선의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기요. 여기 이 사람요. 여기 이 사람도 똑같아. 여기요. 병이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에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 선의인데 뭐가 있다? 과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악이에요. 악이.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경우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기 1번, 여기 2번, 3번, 여기 4번, 5번, 6번. 이게 행정고시에 나온 시험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보면 얘가 지금 비진이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죠. 선의 무과실의 경우는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둘 다가 어디 갔어? 세 개인데? 몇 개? 셋 다가요? 셋 다, 이거 이 사람 악인데? 그래도요? 뭐 아주 좋아요. 알겠죠? 여기 이 사람이 소유자죠? 선의 무과실이면? 그럼 그 다음 사람 뭘 보면 해? 그 말이 바로 그 말 아니에요.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다. 누구나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악의도 되면은, 악의도, 선이면 과실이 있든 말든 악의도 되니까 다 되는 거죠. 선, 악이란 말은 누구나 다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그 다음 사람은 선이든 무과실이든 선이든 과실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을은 지금 소유자가 누구예요? 여기가 기억하고 니은이 있어. 소유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요, 눈이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뇌를 움직여야죠, 뇌를. 알겠죠? 여러분, 방금 얘기했잖아. 선이 무과실이 돼야 소유자잖아요, 비진은. 얘는 지금 선이 무과실이 아니다? 선이 무과실이 있어, 없어? 과실 있고 악의가 있네. 그러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과실이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무조건 뭐예요? 무효잖아요, 무효. 그러면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이제 소유자 아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소유자인가 봐야죠. 1, 2, 3번 누가 소유자다? 1번은 선이 무과실. 모를 거 봐서 읽어드릴게요. 1번은 선이 무과실, 2번은 선인데 과실 있고 3번은 악이에요. 누가 소유자다? 자요. 여기요. 1번하고 4번하고 5번이 소유자가 돼요. 4번하고 5번이. 알겠죠? 누구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지. 선의 무과실의 제3자가 아니잖아요. 선의의 제3자한테 대응하지 못한다. 선의. 그래서 과실, 무과실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고 오직 누구이면 된다?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 이 사람만 악이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가지고 문제가 났단 말이죠. 5개를 해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비진이 표시에서는 을이와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언제나 병은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해요. 알겠죠? 언제나. 이것은 뭔가 을이 선의 무과실이죠? 언제나 소유권 취득해. 따질 필요 없죠. 그런데 여기가 선의가 아니고 선의인데 과실이 있거나 또는 악이다. 그러면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선의 무과실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요, 선의일 경우 소유권 취득해. 선의일 경우. 과실 여부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봐. 이 사람은 제3자잖아요. 제3자의 3대 원칙을 본단 말이죠. 제3대 3대 원칙 첫 번째,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돼. 그 다음에 제3자는 누구이기만 하면 돼? 선의인데 과실이 있거나, 선의인데 뭐라거나 무과실이거나, 선의인데 과실, 선의인데 무과실 다 돼. 여기는요, 뭐다?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 무효라고 주장을 해.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요, 여기 선의로 추정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악이라는 사실은 누가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누구다? 갑이 악이라고 증명해야 되고, 선의인데 과실이 있거나 선의인데 무과실이나 관계없이 일단 누구이기만 하면 돼? 선의이기만 하면 선의의 제3자니까. 제3자가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럼 봐봐요. 갑과 을만 있으면 누가 소유자예요? 갑과 을만 있으면 누가 소유자? 상대방 알았거나 알 수 있죠? 그럼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 누군 없어요. 여기 소유자로 써져 있네. 알겠죠?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그런데 병은 아무 말 없으면 병은 선의로 추정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문제에서 을이 비진이로 가지고 있다가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했다 이렇게. 그러면 병은 선이다 아니다 말이 없죠? 그래도 일단 병은 누구로 보는 것이다? 선의로 보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면 선이니까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 그러면 악일 때는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러면
봐봐. 갑하고 을은 갑이 소유자죠?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갑은 병한테 자기가 소유자라고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 봐봐. 갑은 을한테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것을 병한테는 주장하지 못해. 그걸 뭐라고 한다? 제3자한테는 주장하지 못해. 대항하지 못한다. 악의 제3자한테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이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한다? 상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중에 이제 무효에서 시험에 나오죠?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란 말이 나와. 상대적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 절대적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 무효라고. 그런데 원래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무효는 사실은 비진이 표시하고 통정허위 표시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법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하죠. 취소를 하게 되면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해. 취소하게 되면 뭐가 좀 무효가 되죠. 그것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107조, 108조.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하여 취소가 된 경우 이거밖에 없는 것이다. 알겠죠? 그 외에는 전부 다 일단 무효 그러면 뭐 어떤 무효다? 절대적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 말 없이 비진이라든가 통정허위 표시한 말이 없는데 갑과 을이 뭘 해가지고 무효라고 했는데 그 무효를 의사무능력자 무효 이렇게 나오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의사무능력자로 인한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이다. 뭐 빼고? 비진이,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이것 빼고는 전부가 다 절대적 무효이다. 누구에게나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비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그럼 맨 위에 한번 봐봐요. 맨 위에 보면 원칙 그랬죠? 비진이 표시죠? 을이요 선이 무가실이죠? 그럼 을은 무조건 소유자죠.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알겠죠? 그럼 밑에 한번 봐봐. 예외. 예외 보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이죠. 갑이 비진이죠. 그러면 을이요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 상대방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일단. 그런데요 을이 지금 누구한테 처분했죠? 병한테 처분했죠. 병이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무가요? 무가 선의일 때 다시 뭐가 된다? 소유자. 병이 선의인 경우 소유자죠. 그러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봐봐. 그 밑에. 예외 밑에 갑하고 을하고 봐봐. 갑하고 을하고만. 지금 여기 예외를 보고 있죠. 예외.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이다. 그렇게 돼 있나요? 무효이다. 그럼 밑에 을이 병에게 처분했다. 이게 중요해. 봐봐. 을이 병한테 처분했죠? 그럼 병이 선인 경우 소유권 취득하고 악인 경우 취득하지 못한다. 병이 선이죠? 그러면 정은, 그 다음 정은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에 따라서 뭐를 보면 선악 불문하고. 바로 밑에요. 갑은 선의의 병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악인 경우는요. 악이다. 악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병이 악이죠. 그럼 무는요. 누구일 때? 선이. 동그라미 선이. 선일 때 소유권을 취득해. 선이일 때 소유권 취득. 됐나요? 자, 선이 동그라미. 그런데 악이는 할 필요가 없죠. 소유권 취득 못하니까. 갑은 악이의 병에게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재밌는 말은 거기다 표현 하나예요. 갑이 을에게 거기. 갑이 을에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보면 을이 병한테 처분했을 때를 얘기하고 있죠. 을이 병한테 처분했을 때 그럼 어떻게 돼? 봐봐. 여기.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는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죠. 선의로 추정하니까.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어떻게 돼? 잃게 되죠. 그럼 갑은 을한테 쫓아가야 돼? 안 쫓아가야 돼? 쫓아가야 돼. 이제 거기 봐. 그러면 갑은 을에게 이렇게.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해.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매매 대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줄 것이고, 을은요 병한테 불법 행위 줄고 거기다 써 횡령죄. 왜냐하면 을은 갑의 등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병한테 처분했죠.
그래서 그걸 횡령이라고 그래. 그래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그 다음에 줄고 손해배상 청구권. 그래서 갑오늘한테요,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갑오늘한테 부당이득이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오른쪽에 제3자의 3대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돼. 악이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한다? 줄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 다음에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은 뭐라고? 불문, 거기 동그라미.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걸 여러분 비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한 써. 뭐를 쓰냐? 여기 이 원칙 있죠, 원칙에서 뭐냐면 여기 표의자에다가 사립대 조교수라고 써봐. 그럼 여기 상대방요, 이사장, 이사회 이렇게 사립대학교 조교수예요. 그 맨 위에 거기 표의자로 돼 있죠. 원칙에다가 표의자에다가 사립대 조교수. 그다음에 을에다가 뭐라 써요? 이사회. 사립대학교 조교수가요, 사직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직서를 낸 거예요. 비진이죠. 근데 이사에서 뭐라 했냐? 걔가 그러면 사직서를 냈으면 어쩔 수 없지, 이랬어. 그 말은 비진인 것을 이사회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말. 몰랐다. 알겠죠? 몰랐다. 그럼 뭐다? 그것은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밑에 표의자. 거기 표의자다가 여기는 뭐라 쓰냐? 표의자. 밑에 예외에 아무렇게나 들이대지 말고 여기에다가 뭐라 쓰냐면 굴로자라고 쓰고 썼어요. 굴로자. 잠깐 여기 지울게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죠. 상대방한테는 뭐라고 한다? 여기서 두 가지예요. 사용자의 지시 또는 강요, 이렇게. 지시나 강요, 이렇게. 사용자의, 있네. 죄송해요. 오른쪽에 오면, 굴로자가, 표의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표의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이나 사용자의 지시,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갑이 누구냐? 굴로자고요. 을이 누구냐? 사용자예요. 그럼 봐봐. 사용자가요, 굴로자한테 사직서 내라고 강요를 했어. 그 말은, 그러면 상대방이 사용자는요, 굴로자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해되셨나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직서 제출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럼 무효 앞에다 써봐. 왜냐면 가끔요, 이것을 그냥 비진이 표시라고 나올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다가요,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시험에, 다른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 무효라고 나오지 않고 비진이 표시에 해당한다,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비진이 표시에 해당하니까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이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봐봐. 지금요, 우리 시험에, 민법에서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법률행 해석하고 지금 비진이 표시예요. 이거보다 어려운 것은 우리 민법 없고요. 물권법에 가면 물론 있긴 있어요. 하나가 법정지상권이라든가 공동소유. 그런데 그것은 한번 들어보면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것은 핵심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먼저 우리가 비진이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뭐를 먼저 공부한다? 진이 있는을 공부한다. 진이 있는. 5가지다. 알겠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 의사표시,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 의사표시,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의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가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은 경우 교직원들의 의사는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권 명의를 빌려준 것,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진이 있는은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언제나 그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있고, 그래서 을은 언제나 소유자가 되고 병도 언제나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그런데 비진이 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다. 원칙은 뭐대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건이다. 그래서 상대방은 효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시. 그러면 소유자죠? 그럼 병도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비진이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악이나 과실이 있다. 그럼 무조건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제3자는 누구일 때만 소유자다? 선의일 때만. 선의,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다. 과실, 무과실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외에 보면 우리가 그 색칠 해놨죠? 색칠, 이게 무슨 색깔이죠 근데?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요? 노란색도 아니고 그 위에 대리권 남용에 있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요? 갈색이에요 이게? 갈색? 아무튼 노란색보다 좀 더 안 노란색이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 대리권 남용에다 써봐. 대리권 남용에다가 위에다가 조그맣게 대리권 범위 내 이렇게.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런데 대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동그라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옆에. 거기다가 바로 옆에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뭘 한다?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2번 나왔는데 뭐라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비진입 표시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시험이 났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위에 적용 범위 봐. 자, 이제 봐봐. 여기 여러분요, 이걸 먼저 보면 우리가 이제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서 항상 좀 있으면 우리가요, 다음 시간에 뭘 볼 거냐? 통정 허위 표시를 볼 거란 말이죠. 통정 허위 표시 여기하고 똑같아요. 원칙적으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한 무효이다. 병은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고, 병이 선이면 그 다음에 전득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 병이 악이면 그 다음 사람은 선일 때 소유자. 알겠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제3자는 선의인데 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소유자고,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은 107, 108, 109, 110조 공통이고, 을이 병한테 처분한다? 그러면 갑원들한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100% 동일하다고. 알겠죠? 107조, 108조, 109조, 110조가 다 공통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또 공통인 게 뭐가 있냐? 바로 그 적용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 범위는 첫 번째요. 우리는 지금 민법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민법은 사법이죠. 그래서 사법상이요. 사법상 보면 재산상 법률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법상 법률행위 있는데 이것은 안 되고 재산상만 적용이 돼요. 왜? 가족법상은 언제나 의사대로 효력이 있어요. 알겠죠? 의사.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공법상이죠. 공법상 행위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보죠. 공무원이요.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이요. 사직서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소송의 취하. 소송의 취하하고요. 이 두 가지만 보자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만. 그러면 이게 봐봐요. 소송은 법원하고 하는 거잖아요. 법원. 그러니까 공법이죠. 상하관계니까요. 그럼 공무원도요. 공무원은 갑이라는 사람하고 국가기관하고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은 일개인이죠. 그걸 사인이라고 그래. 사직서는 국가한테 내니까 그래서 공법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 이 두 가지는 공법상의 행위는 언제나 뭐대로?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어. 우리 여러분요,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계약 명의 신탁. 그 계약 명의 신탁에서는 계약의 경우에 매도인이 선의이냐 악의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계약 명의 신탁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경매일 때는 매도인의 선의 악의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언제나 경락인 소유자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은 경매는 어디에 가는 거죠? 법원, 집행법원하고 공법상 행위죠.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법상이나 공법상이나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비진입 표시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봐봐,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죠. 그러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상대방이 있는 것은 일단 여러분 계약은 상대방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계약 적용되죠.
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요, 그것은 비진입 표시가 적용이 돼요. 비진입 표시가. 그런데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무효가 될 수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런데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학자들 간에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논란이 없어. 다 적용된다고 그래. 그런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10명 중에서 한 7명은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3명은 또 된다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거 시험이 나왔지만 지금은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절대로 앞으로는 시험이 안 나와. 우리 시험에도 2번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비진입 표시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이 났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것만 나와. 그런데 오른쪽 봐봐, 오른쪽. 오른쪽 보면 맨 오른쪽 참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나와 있죠. 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진입은 봐봐. 이런 봐. 우리가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될 효력이 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지금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무효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언제나 유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통정은 누가 있어야 돼? 둘이 입을 맞춰야 되죠.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짤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 뭐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죠. 근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제3자가 사기쳤는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재단법원이 뭐죠? 재단법원은 상대방이 없죠. 근데 무건대는 뭐죠?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유효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된다? 추인을 해야죠. 추인은 누가 있어야 된다?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재단법인 설명인은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죠. 따라서 추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언제나 무효가 돼.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것은 4가지인데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1순위가 3번이다. 3번.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죠.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에서는 뭐가 된다?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없을 때 언제나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언제나. 그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자, 가운데 적용범위 봐봐. 적용범위 계약에 적용되죠. 3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 있는 동그라미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공법상 봐봐. 이게 2번도 중요하죠.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사인의 공법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우리가 비진의로 소를 취할 마음이 없는데 취하했죠?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것은 언제나 뭐대로? 표시대로 뭐가 된다? 유효. 그 말은 비진의 표시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비진의 표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요. 문제요. 문제 봐봐. 밑에 문제 17번 봐봐. 자, 문제 17번 봤어요? 자, 17번. 이것도 보시면 답은 증여 의사 없이 줄고. 그걸 뭐란다? 비진입 표시죠. 을에게 물건을 빌려주는데 증여의 의사 표시로 하였다. 이를 넘겨받은 을은 그 물건을 병에게 매도했다. 그렇게 돼 있죠. 됐죠? 지금 잘 봐. 비진이죠? 그런데 지금 을이요? 을이 선이다 아니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병도 선이다 아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판단하면 돼. 밑에 1번. 을의 선이 악의를 묻지 않고 줄고 봐. 을은 소유권 취득, 거기 줄고. 그럼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썩어다.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 선이 무과실. 그러니까 1번 틀렸죠? 선악 묻지 않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을은 언제나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 1번 틀렸고, 2번. 을이 선이라면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거기 줄고. OX, X 틀렸죠? 소유권 취득하려면 1번처럼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 3번.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선이 무과실 줄고, 을이 선이 무과실 이퀄 소유권 취득이죠. 소유권 취득. 그럼요, 병은요, 뭘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왜 선악 묻지 않고? 그러지 마. 왜 선악 묻지 않고? 오케이, 엄폐물의 법칙이죠. 엄폐물의 법칙. 을이 소유자니까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병은 선악 묻지 않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을이 선이 무과실이죠? 그러면 언제나 소유권을 뭐를 해? 취득. 아니다가 틀렸어. 취득한 것이 아니다가 틀렸어. 5번은 을이 악이죠.
을이 약이면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병은 누구일지라도 선이, 병은 선이 줄고 그 다음에 옆에 소유권 취득이죠. 그러니까 없다 틀렸어. 없다. 25페이지 맨 밑에 17번에 5번. 자, 6번은요. 을이 선이죠. 그런데 과실이 있죠. 선이인데 과실이 있어도 무조건 뭘 한다? 소유권 취득이요. 누구 임하면 되니까 뭐죠? 을이요. 을이 선이인데 과실이 있죠. 소유자 된다 안 된다? 아니야. 그럼 병은 누구 임하면 돼? 선이. 선이라 할지라도 무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을은 병은 선이 줄고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 다음에 무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6번 맞죠? 7번 을이 선이죠. 그런데 과실이 있어. 그러면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야. 그러면 을은 병은 누구이기만 하면 돼? 선이. 과실은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맨 끝에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래서 3번, 6번, 7번이 정답이다. 이해됐나요? 그래 먼저 비진이가 무엇인지, 언제 을이 소유자가 되고, 을이 소유자가 되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자가 되고, 을은 언제 소유자가 되지 않는 것인지. 을은요 악이거나 과실이 있으면 아니죠. 그럼 병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과실 요물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알겠죠? 그것을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또 뭐다? 우리가 비진이 표시에서는 판례를 암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칙의 판례는 사립대학교 조교식, 이것은 사실은 몰라도 되지만 무엇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은요? 여기 아까 우리 했었잖아요. 뭐다? 근로자, 사직서 제출이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상대방이 누구다 하겠죠? 회사. 회사의 경영 방침 또는요 사용자가 지시, 사용자가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상대방은 비진이 표시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요 26페이지 통정 허위 표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